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뉴욕과 뉴저지 공항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최근 브롱스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6대에서 배드버그가 발견돼 운행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 네일살롱이나 미용실을 이용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관 지명자 캐버노 인준 표결이 오늘 예정되었으나 결국 여론의 양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KBTV 뉴스9 이계양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뉴욕과 뉴저지 공항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김일광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공항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크게 오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JFK 공항, 라과디아 공항, 그리고 뉴저지 뉴워크 리버티 공항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약 4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오는 11월부터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은 $13.60, 뉴워크 공항은 $12.45로 오릅니다. 이번 투표는 공항 근로자 노조가 지난 수년 동안 당국을 압박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한편 고용업체들은 임금 인상이 고객들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KBTV 뉴스 김일광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최근 브롱스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 킹스브리지 버스 디포에 세워져 있던 시내버스 6대에서 배드버그가 발견돼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고 언론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선의 버스에서 배드버그가 발견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MTA 측은 이 같은 보도에 의해 버스에 배드버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MTA는 배드버그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즉시 운행을 중단해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네일살롱이나 미용실을 이용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이발소, 미용실, 네일사롱, 뷰티숍 등의 미용 관련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A급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당국은 이 법안은 지역 경제의 중축이 되고 있는 미용 관련 소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더라도 형사 기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슈퍼마켓이나 옷가게에서 물건을 도난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용 관련 업소의 서비스도 도난 대상으로 정의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받고 정당한 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A급 경범죄로 형사처벌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인업계는 법 제정에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 측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요금 지급을 거부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며 새 법으로 종업원과 고객 사이의 분쟁이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 서명으로부터 90일 이후 발효됩니다. KBTV 뉴스 김일광입니다. 대법관 지명자 캐버노 인준 표결이 오늘 예정되었으나 결국 여론의 양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법관 지명자 캐버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포드 교수의 증언으로 인한 파장이 예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밀어붙이려던 인준 표결은 공화당 내 분열이 일면서 계속 지연되다 오늘 오후 2시경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결국 일주일 후에 표결을 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애리조나 출신의 상원의원 플레이그는 지금 당장의 표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FBI로 하여금 일주일 내로 불거진 성폭행 문제를 조사하게 한 후 다시 모여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포드 교수의 증언과 캐버노의 증언이 팽팽하게 대립되면서 양측의 증언 중 어느 편을 믿어야 할지 여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FBI가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연기되는 기간 동안 다른 고발자들이 언론에 자신들을 노출시킨다면 결국 캐버노의 지지 기반도 점차 흔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중간 선거를 눈앞에 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성급한 인준으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세기의 무역전쟁에 돌입한 미중 간 파열음이 외교안보 분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신냉전을 연상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관세 폭탄은 수백억 달러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로까지 불어났고 중국 역시 맞불놓기식 보복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외교 군사 분야에서 터져나오는 파열음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초 핵 탑재 능력을 갖춘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전투기까지 참가한 이번 훈련에 중국 정부는 발끈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행보는 중국의 영유권 확대를 견지하는 동시에 중러 간 군사적 공조에 보내는 경고음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한 군사훈련인 동방 2018에 대거 병력을 파견했고 러시아 전투기와 방공미사일도 사들였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근 30년 만에 다시 지구촌에 냉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때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린 이 회사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머스크가 거짓되고 오도하는 언급을 함으로써 기업의 자산관계를 관할하는 규제기관에 적절한 고지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8월 8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겠다면서 개인 소유로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머스크의 폭탄 트윗 이후 테슬라 주가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제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주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머스크는 3주 만에 비상장 전환 계획을 없던 일로 백지화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소환장을 보내 머스크의 트윗 관련 의혹을 조사해 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공개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지휘하는 경영자로서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1%나 폭락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허드슨강의 기적이 다시 서태평양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승객 47명을 태운 여객기가 미크로네시아에서 비상 착륙한 후 전원 구출되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폭우와 기상 악화로 인해 활주로를 벗어난 여객기가 태평양 바다에 불시착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승객 35명과 승무원 12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허드슨강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난 셈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극적인 구출은 2009년 미국 뉴욕에서 엔진이 고장난 한 여객기가 글라이더처럼 강 위에 불시착해 승객과 승무원 150여 명 전원이 구조됐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사고가 난 파푸아 뉴기니 국적 에어 뉴기니의 보잉 737기는 28일 오전 10시께 미크로네시아 추크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가 활주로를 150m가량 못 미쳐 바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소형 어선들이 반쯤 잠겨있는 여객기 주변으로 몰려가 승객과 승무원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은 물이 금방 허리까지 차올랐으며 비상구를 이용해 모두 탈출했다고 승객들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에어 뉴기니 측은 성명을 통해 착륙 당시 폭우가 내리고 시야가 흐려 기상 조건이 나빴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일회용 비닐봉지뿐 아니라 스티로폼 포장 용기와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7일 주상원 환경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일반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폴리스티렌 또는 스티로폼으로 된 포장용기와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료품점에서 사용하는 종이봉투는 장당 10센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초 적발 시 벌금 $500가 부과되고 2회째는 $1,000, 3회 이상은 $5,000로 올라갑니다. 이 법안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식 입법될 경우 한인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예계 스타들이 모나코의 몬테칼로에서 열린 요트쇼에서 한 목소리로 해양 보호를 지지했습니다. Of course, there's a lot of big problems in our world, and it'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 think that we're facing in our world at the moment, with everything that's happening. Yeah, I mean, there's endangered species which are really being destroyed. Plastic issue. There's various problems which. Because a lot of people just don't know what's going on, and when you do big events like this, the awareness gets out, and people start paying attention. They start not using so much plastics, different things like that, and just being knowledgeable about what's going on. 작년에만도 같은 요트쇼에서 연예인들은 해양 보호 기금으로 $1,400만 모금했습니다. 이 기금은 37곳의 해양 보호 프로그램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에픽게임스의 게임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 작년 9월에 출시된 후 이 게임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콜론에서만도 이 도시의 컨벤션 센터에서 무려 35만 명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토해냈습니다. 새로운 버전인 시즌 6의 출시와 함께 약 1억 2,500만 명이 이 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들이 비교적 쉬운 반면 흥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 어린아이부터 노령의 성인들까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 구성과 매력적인 분장의 게임 캐릭터로 구성된 포트나이트의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은 지난 목요일 맨하튼 46번가에서 마약 밀매 조직원 자마키 알마나즈라가 검문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자 총격을 가하며 추격전을 벌여 4명의 마약 밀매 조직원을 체포했습니다. 30여 분간 계속된 추격전은 하이웨이를 타고 도주하던 알마나즈라가 브롱스에서 다른 차량과 충동하면서 끝났습니다. 경찰은 알마나즈라를 체포한 후 마약 밀매 아지트를 덮쳐 다른 조직원 3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아지트에서 대량의 헤로인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맨하튼 첼시에서 여성 운전자를 협박하고 승용차를 강탈하려다 도주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목요일 밤 17스트리트와 7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 주차한 승용차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어 운전석에 있는 여성 운전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운전자가 뒷좌석에 아기가 있다며 버티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허드슨폴에 사는 12살짜리 소녀 말라야 존슨이 지난 수요일 오후 3시경 허드슨폴스 중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실종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존슨은 목요일 오후 4시경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부드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납치 용의자로 스태튼 아일랜드의 19살 조지 토레스를 체포했습니다. 납치했던 존슨은 안전하게 부모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는 나쁜 크레딧 기록이나 낮은 크레딧 점수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 혜택 제한 방침을 담은 새로운 이민정책안에서 이민 신청자에 대한 크레딧 리포트 심사 계획을 밝혀 사상 초유의 크레딧 점수 이민 심사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뚜롱스넥 브릿지가 도로 공사 작업으로 인해 이번 주말 폐쇄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뚜롱스넥 브릿지 브롱스 방향 2차선이 오늘 밤부터 다음 주 10월 1일 월요일 아침까지 폐쇄돼 한 차선만 통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방향은 정상 운행됩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한식당인 금강산 식당이 또다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7일 연방파산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따르면 금강산 식당의 모 회사인 금강 INC는 지난 7월 12일 챕터 11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15년 종업원 임금 미지급 소송 챕터 11 신청을 했다가 작년 5월 해제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2억 넘는 복권 당첨자가 나와 화제입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올해 42살의 남성으로 지난달 하이란 블러바드 선상의 스탑앤샵에서 식료품을 산 다음 당첨금 액수를 보고 파워볼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1등 당첨금은 2억 4,500만 달러로 당첨자는 일시불로 9,900만 달러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종교 소식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종교 스펙트럼입니다. 뉴욕 기독교계를 이끌면서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은퇴한 뒤에도 여전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로 목사들이 다시 모임을 갖고 신앙을 나눴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 원로 목사회는 지난 20일 오전 11시에 든든한 교회에서 9월 원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저지 한인 천주교 메이플우드 성 김대건 성당이 추석을 앞둔 23일 성당 창당일에 영세를 받고 장례 미사를 치른 180여 명의 영령을 기념하는 추모패를 모신 추모관을 봉헌했습니다. 추모관에는 2015년 선종한 미주 한인 카톨릭계의 역사적 인물인 박창득 몬시뇰의 추모패와 함께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의 한 부분도 영구적으로 모시게 됩니다. 뉴욕 원각사가 200여 명의 불자들과 함께 23일 한가위 법회를 봉행하고 정성껏 마련한 차례상을 조상에게 올렸습니다. 이날 주지인 지광 스님은 추석 법문에서 추석 차례는 나의 존재의 뿌리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원각사 감로연 합창단은 강령하소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두 곡을 음성 공양하기도 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마하선언도 민속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23일 추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서천 스님은 이날 은혜를 잊지 않는 삶에 대해 설법했습니다. 60여 명의 신도들은 전통 달의의식으로 차를 끓여 올리며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은혜로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